2023년 4월 30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그 무역협회 키타 트레이드 프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조항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는 이제 계약서를 자문을 할 때, 국제계약 자문을 할 때 이제 어떠한 조항들이 가장 독소 조항이 많고 어떠한 조항들을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가라고 하다가 그런 이제 중거법 조항이라든가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 중재를 어디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관할 지역의 법원에서 이러한 이제 계약서의 다툼을 시작을 하느냐 또는 최소한 이제 확인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중거법 조항과 중재 조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무역 거래 상담을 할 때 무역협회의 업체들 중에 이제 상담하는 분들 이제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기업의 대표님들 또는 뭐 이제 해외 어 사업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예상을 못 하죠. 분쟁을 예상하는 그런 계약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대기업들, 이제 법무팀이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법무팀에서 이 계약서를 검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업체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어떤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그래, 뭐 문제 없겠지 라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계약서를 연장해 보고 계약서를 서명을 해 보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서 뭐 10 년, 20년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전에 계약했던 계약서의 어떤 조항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는 채로 계약서 조항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 지고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이제 연장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미리 살펴보고 싶다.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싶다. 예비적 동작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예방 법무죠. 예방 법무에 대한 조언을 또는 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검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유리한 분쟁이나 중거법 조항 국제 중재 조항 같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갱신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거법과 관할 법원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계약 관계상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법률을 따를 것이 우리나라만 해도 중앙지법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뭐 동부지법에서 지원을 그 소송을 진행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관할 법원이 지정이 돼야 이제 계약서 분쟁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다툼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 그 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와 많은 이제 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규칙 제21조 1항 좀 읊어드리면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와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당사자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법률을 임의로 합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계약서에 우리는 어디에 어느 관할 지역에서 이제 중재를 하겠습니다. 국제 중재를 하겠습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그렇게 중거법이나 이제 중재 조항을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이제 적절하게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적절하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한 그 실제로 중재 진행을 해 보다 보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법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 법을 어느 나라 법 또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만 판단하는 데 거의 3-4 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뭐 법원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당사자들이 이제 내야 되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은 처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방 법무를 제대로 해서 계약서에 대한 이제 분석 또는 이제 초안 작업들 검토를 제대로 하고 협상도 제대로 해서 계약서가 완비가 되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무역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화면에도 이제 뭐 그냥 읽어 드릴게요. 중재 조항이란 계약 관련 분쟁 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제 중재 조항이 있으면 국제 분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의 나라들이 이제 3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겨도 이제 방심할 수 없고 2심 항소를 누군가 하겠죠. 2심에서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제 3심까지 가는 최종 판결을 받는 데까지 거의 뭐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중재 조항이 있어서 중재재판소에서 이제 중재센터죠. 국제중재센터에서 이러한 이제 분쟁 해결을 하는 경우는 단심입니다. 거의 보통 일반적인 경우 단심인데 그래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중재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이제 판결이 그 나라의 집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판결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심으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이제 그 해당 나라의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 3심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 비용이지만 법원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국제 중재를 통해서 중재재판소에서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들한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재 판정은 국제적으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진행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외국으로 가서 이제 승인 집행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외국 어느 나라든 이제 이런 중재 재판소에서 중재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판결문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중재소에서 재판을 받고 국제 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이 무역 거래를 할 때 뭐 가능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보통 없습니다.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하는 그 해당 나라의 중거법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쓰다가 활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없는데 어쨌든 한국 기업인 경우에 우리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거법입니다. 중거법과 중재조항 그거를 이제 한국법으로 적용을 해달라. 그리고 중재조항도 대한상사중재원에 어떤 국제중재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처음 계약서 초안 검토를 하고 서명을 할 때 이렇게 조항들이 한국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외국 중거법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뭐 다른 중재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중재 조항이 나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효율적인 방법은 저 같으면 이제 뭐 제가 국제법무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제법무팀 한국에 있는 법무팀에 의뢰를 하셔서 이러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외국 기업이나 외국 법률사무소를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이제 그 안에서 턴키에서 그대로 이제 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 기업을 바로 선임하거나 외국 법률사무소를 그대로 선임하는 경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시간당 차지라든가 뭐 비용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 그리고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이런 국제 분쟁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러한 어떤 뭐 의뢰를 한 업체와 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국제법무팀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법무팀에 한국 기업인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해서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고 그 국제법무팀에서 해외 협력사무소나
해외 업체를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오히려 유리하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도 돈을 내고 저기도 돈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턴키로 큰 이제 그 어떤 계획을 먼저 잡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전문가들끼리 이제 나눠서 공동 수임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효율적이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중거법 조항 관련한 내용, 중재 조항 관련된 내용, 이제 대양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 이제 그 조항들을 이제 화면에 띄워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러한 조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국제계약서 작성, 검토, 뭐 초안 관련된 내용 협상, 계약 협상을 하는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법무팀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업에서 뭐 법무팀이 없는 경우에 또는 법무팀이 있더라도 이러한 이제 외부 관련된 이제 작업들을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국제법무팀을 활용을 하십시오. 뭐 시간당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아예 이제 선임을 해서 이 단건에 대해서 선임을 하든 어쨌든 이제 국제법무팀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이러한 과정들을 수차례 많이 봐 왔고 특히나 국제 무역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제 체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죠. 이제 잘 진행이 되는지 집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를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짚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분쟁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오고 가고 하고 이제 어떤 중재소에서 국제 분쟁 시작을 한다. 소장을 접수를 해서 이제 중재소의 판정을 받으려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희 국제법무팀에서 직접 투입이 돼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는 뭐 계속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저희랑 상담을 하셔서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해외 업무, 해외 법무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해 드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짜 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뭐 결정을 하셔서 선임을 하셔도 그런 전혀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니 뭐 계약서 국제 계약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를 하셔서 오늘 이제 중거법 조항하고 이제 중재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뭐 예시도 이제 화면에 띄워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조항 중거법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